분할하기 전에 삼성전자를 예. 투자해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는 건 너무 힘들겠다라고 해서 제가 투자를 한 게 수익권에 들지 않는 가능성이 굉장히 극히 적었다는 거를 제가 체감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매경자이언트TV의 양국성 기자입니다.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좀 하다 보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번 방송을 마련해 보게 됐습니다. 한때 이제 회사원으로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다가 최근에는 이제 주식 투자를 위주로 이제 유튜브나 책을 쓰시면서 다양한 대외 활동하고 계신 한주주 작가님 모시고 좀 더 단순하게 우리 주식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주 작가님이 이제 제가 이전 책인 이제 월급쟁이 첫 돈 공부를 통해서 좀 더 직장인분들이 현실적으로 이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고 투자를 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 주신 걸 봤는데, 네. 제가 듣기로 이제 본인, 작가님 개인 방송에서도 공개를 하셨지만, 한때 이제 욜로족, 마이너스 통장만 있는 욜로족이셨다고 밝히셨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좀 투자자로서 이제 다른 삶을 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다양한 유튜브 활동하고 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경제 공부를 하면서 또 투자도 하면서 관련해서 또 책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두 번째 책, 돈 버는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 책을 쓰게 됐고,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또 독자분들과 접점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가 사실은 제 이제 본업인 줄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아마추어 투자자고 어디까지나 그 주식 투자는 또 일종의 저의 취미 활동, 뭐 이렇게 하는 부가적인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비록 이걸로 이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지만 제가 좀 중심을 가지고 하고 싶은 분야는 오히려 경제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워낙 좋아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공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두 번째 도약을 위해서 지금은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제 이런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네. 서강대에서 이제 경제대학원 이제 네. 학생으로 이제 다니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개발을 통해서 뭔가 좀 더 다른 커리어를 이제 갖고 싶으신 마음에 이제 이런 커리어를 밟게 되셨는데, 이전 직장이 제가 알기로 삼성전자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삼성전자 하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직장인데 왜 퇴사를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삼성전자에 거의 한 10년 정도 가까이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하던 일이 저랑 되게 적성이 잘 맞는 일이었어요. 인사팀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또 파운드리 영업 쪽에서도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메모리 비즈니스 그리고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전체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반도체 최저점에서 고객들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이 시장을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재미있고 이게 일에 적성이 잘 맞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너무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니 좀 스스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계속 이제 만나던 분들만 만나게 되고 그분들한테 물론 배운 것들도 많고 관계도 너무 좋았지만 앞으로 내가 과거의 10년, 그 이후의 10년도 지금이랑 똑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문득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이 젊은 시기에 정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들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퇴사를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명함을 내려놓고 나니까 좀 후회가 되는 시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거의 한 2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지금은 또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또 저희 채널이 주식 투자 채널이다 보니까 네. 이 질문 꼭 드려야겠는데, 삼성전자 주식 투자하신 적 있나요? 삼성전자 주식 산 적 있고요. 그 꽤 오래전 일이에요. 분할하기 전에 삼성전자를 투자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삼성전자를 내려놨던 이유가 뭐냐면 계속 제가 뭐 영업팀이든 인사팀이든 있다 보면은 회사 관련된 소식을 너무 자주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요동이 있더라고요. 저는 한번 주식을 사놓고 좀 어느 정도 텀을 가지고 이 기업을 살펴보고 이 느낌을 좀 스스로에 대한 느낌을 관찰하고 그런 식으로 좀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데 너무 계속 정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스스로 흔들림이 너무 커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는 건 너무 힘들겠다라고 해서 제가 투자를 한 게 해외 주식이었어요. 해외 주식은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거리감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제가 삼성전자 기업이 좋지 않아서 투자를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삼성전자를 접게 됐고 지금까지도 삼성전자 주식을 투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번에 신간으로 이제 돈 버는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이제 제목을 글 써주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돈을 잘 벌 수 있는 생각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 네. 그 생각이 되게 단순하다는 거에 포인트 잡아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신간을 통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이 돈 버는 생각이란 게 어떤 건가요? 어떻게 돈을 버는 게 단순한 네.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어떤 타겟 독자층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었냐면 코로나19 이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게 된 분들이 일반적으로 자주 겪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소액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성공의 경험, 작은 성공의 경험을 만끽하시면서 그걸로 이제 더 큰 목돈을 투자를 하셨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신 분들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치킨값 정도만 벌면 충분해. 이렇게 투자를 하셨다가 막상 내가 처음에 투자했던 금액이 이제 반토막이 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주식 시장을 떠나버린 그런 케이스도 좀 봤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투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수익률이 점점 더 좋아져야 된다라고 사람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투자 공부와 비례하지 않는 이 주식 시장에서 혼란스러움을 느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다 겪어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이겨낼 수 있을지를 지금 책에 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읽으시다 보면은 이거 내 이야기인데? 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 많이 좀 발견하실 수 있을 거고, 이런 나의 이야기들이 사실 나만의 국한된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미 행동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한 그 결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 행동경제학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조금 더 객관화시켜서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드리는 책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에 대한 사례 같은 것도 담고 있고, 그리고 제 사례가 사실 뭐 그렇게 아주 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투자의 구루분들, 제가 의지했던 투자의 구루분들의 이야기도 같이 담으면서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코로나 직후에 이제 네. 좀 급락을 이용해서 투자하셨다가 작년에 2022년에 하락장에서 시드를 많이 늘린 상태에서 네. 하락장을 맞으시면서 사실 네.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투자를 그 예전부터 해오셨으니까요. 예. 2022년 하락장도 이제 경험을 하셨을 텐데 네. 그러면 작가님은 어떻게 작년 하락장을 좀 견디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작년에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였죠. 하지만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한 게 횟수로 치면은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10년 동안 이 정도의 그런 어려웠던 일들을 제가 또 되게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겠어요? 그 과거로 돌아가서 이렇게 몇 번을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믿음이 가는 앞으로 5년 후를 내다보고 산 그런 주식을 가지고 한 3년 이상을 보유했을 때 수익권에 들지 않는 가능성이 굉장히 극히 적었다는 거를 제가 체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소 경험을 통해서 그걸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듣기만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들, 앙드레 코스톨란이나 워런 버핏이나 뭐 피터 린치나 제로미 시겔, 뭐 이런 정말 주식계의 구루분들이 장기 투자해라, 장기 투자해라 하지만 20대의 그 마음에 그런 게 잘 와닿지 않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와닿지 않는 그 마음을 딱 내려놓고 이분들의 그 방향을 믿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좀 장기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제 경험 속에서 몇 번 좀 쌓이는 계기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뭐 중국 투자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지만 텐센트를 투자하면서 좋았었던 그런 경험, 아마존 투자의 경험, 애플의 경험, 또 테슬라 투자의 경험, 하물며 비트코인 투자의 경험, 이런 투자의 경험들이 그 시기별로 쫙쫙 쌓이다 보니까 정말 5년 후를 내다보면서 내가 주식을 보유를 했을 때 지금 이 가격이 높아 보여도 3년 정도가 지나면 수익권 안에 접어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2022년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테슬라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진짜 반토막이 끝인 줄 알았는데 반의 반토막 마이너스 80% 정도까지 고점 대비 났는데, 테슬라에 제가 가장 처음에 투자했던 게 언제였냐면요. 퇴사할 때 2020년 8월 정도에 제가 2020년 10월 정도에 투자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물론 그때 뭐
이제 퇴직금을 가지고 네. 퇴직금을 가지고 한 10월경 투자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투자했었던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한 지금 뭐 분할했으니까 예, 주식 분할했죠. 분할한 것까지 치면은 한 13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단가 그 당시. 근데 지금 이제 테슬라 한 주당 180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한 2년 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음. 테슬라가 정말 그 와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폭락하고 폭등하고 그런 많은 시기들 또 얼마 전에도 또 심각한 폭락이 있었는데 그런 시기를 거쳐오면서 지금 한 2년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땐 그래도 큰 수익권에 있잖아요. 물론 이게 앞으로 또 어떤 출렁임이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사실 3년 이상을 그렇게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수익권이 아닐 가능성이 더 저는 적다고 보거든요. 물론 무슨 주식을 해야지 그렇게 되느냐 그런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하는 거의 대가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성공의 대가는 그 변동성, 내가 그 기나긴 성장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그 변동성을 이겨내는 거, 그게 내가 이 성공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대가를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변동성도 있을 수 있고 손실도 있을 수 있고 그걸 감내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또 자본시장의 회복력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긴 시간이거든요. 사이클 한 번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정도는 내가 처음에 믿었던 그 기업에 대해서 그 믿음을 이 회사한테도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한 3개월 만에 이 회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애초에 그 회사를 선택했다면 3년 정도는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종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다 우량 종목으로 알려진 종목들이란 말이죠. 네네. 중국 주식 중에서도 이제 텐센트, 그리고 미국 주식으로는 아마존, 애플, 테슬라 네. 이렇게 하나같이 전 세계 자금이 사실 많이 좀 투자를 이미 많이 네, 하고 있는 네. 종목들인데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2, 3년 뒤를 보면서 주가가 오를 만한 주식을 종목을 선정해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그거 어떻게 좀 선정을 하시나요? 저는 제가 이 언급했던 그런 종목들을 투자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그 아이디어만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 아닐까요?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팔란티어라는 기업에 투자하는데 그 기업 뭐 만드는 회사야? 근데 이 사람이 설명을 못해. 그런 경우들을 되게 제가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를 내가 좀 잘 알고 그리고 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그런 또 수익이 나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제작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가 이제 수익이죠. 막상 이 회사가 제품도 좋고 서비스도 좋은데 적자나고 있는 기업이면은 저는 조금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수익을 잘 내고 있는지 또 현금 흐름도 괜찮게 확보를 하고 있는지 그 두 번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세 번째는 아무래도 미래의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이 회사가 먹거리가 좀 있는 회사인지 그것도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제가 과거에 잘 안 봤던 것 중에 네 번째가 있는데 주주 친화적인 기업인지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에 너무 해가 되는 행동을 자주 하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좀 주주 친화적인 부분까지도 주주 친화적인 부분에서 고려해야 될 건 아무래도 경영진이겠죠. 이 경영진이 주주 친화적으로 잘 좀 하고 있는지 너무 크게 말썽을 일으키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네 가지를 적용을 하실 때 가능하면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 중에서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 지금 매경 자이언트 TV잖아요. 네. 아마 엄청난 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널은 아닐 거예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너무 남들 잘 모르는 그런 종목 중에서 내가 어렵게 발굴을 하기보다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정한 그런 기업들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게 안전하지 않나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면 이제 네 가지 플러스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 중에 선택하시라. 그 정도만 추려 보셔도 그렇게
많은 기업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작가님께서는 그러면 한국에서는 뭐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같은 이제 뭔가 기준점이 벤치마크 지수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 지수 같은 이런 지수에 포함된 종목이 어떻게 보면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평소 투자 대상을 검토하실 때도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제가 지금 투자하는 기업들은 항상 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큰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제가 이제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제가 아마추어 투자자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남들이 모르는 거를 힘써 애써 그렇게 찾으려고 하진 않는 편이에요. 제 책에도 일부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 케인스가 주식 투자를 미스 코리아 대회에 비유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이미 좀 잘 알려진 부분인데, 네.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그 미인 대회에서 내 미인을 선발을 할 때 그 어떤 거냐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미스 코리아 대회가 아니라 신문에 과거에 그런 이벤트를 했었대요. 신문에서 이렇게 예쁜 여자들 얼굴을 쫙 사진을 늘어놓고, 여기서 가장 높은 득표를 받는 6명의 여자를 뽑는 분들께는, 이걸 잘 뽑은 분들은 상금을 드리겠다, 이런 이벤트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내 눈에 예쁜 여자를 고르는 거는 상금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남들 눈에 예뻐 보이는 그런 종목을 고르는 거고, 미인을 고르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시가총액이 좀 어느 정도 큰 기업 중에서 선택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시가총액은 생각보다 우리가 잘 모르는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가 극히 드물잖아요. 네. 근데 시가총액은 사실 그런 것들의 어떻게 보면 총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인 투자분들이 한국 주식 중에 많이 샀던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순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이제 네.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마찬가지로 테슬라나 아니면 많은 빅테크 종목들도 네네. 작년 1년 수익률만 보면 작년에 사셨으면 사실 언제 사도 계속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었는데, 현금이 좀 바닥났다, 네. 물리는 종목 어떡하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네. 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가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대응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이게 2021년 정도를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원래 그 정도의 수익률이 날 수 있는 곳이 주식시장이 아닌데, 너무 이제 눈높이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S&P 500을 기준으로 연평균 수익률을 환산해 봤을 때 한 8%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7에서 8% 정도. 어떤 분들은 좀 더 보수적으로 연평균, 내가 원하는 연평균 수익률 한 5% 정도다, 그렇게 자꾸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2020년 그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기대 수익률의 수치가 20% 30%막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더 많게는 뭐 2배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그렇게 빠른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 일이고, 오히려 제가 제 경험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제 경험에 비춰서 봤을 때 조금 내가 천천히 가려고 하는 투자를 했을 때 오히려 더 가끔씩 투자의 순풍이 불어오면서 더 빠른 투자 수익률을 안겨주더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건전한 투자가 있으실 거예요. 그 건전한 투자에 맞춰가지고 조금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는 인내심. 시간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해결해 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은행 예금으로 부자는 될 수 없다. 대신에 네. 은행이 부도나지 않는 이상 또 망할 일도 없는 게 또 장점이긴 한데, 네네. 확실히 주변에서 보다 보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특히 개인 투자자 중에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도 극히 소수고, 대부분은 실패로 끝났다가 이제 흔한 이제 알려진 스토리인데, 그 주식 투자할 때마다 이 네. 폭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왜 주식 투자를 대부분의 개인들이 망하게 될까요? 네. 그 주식 투자가 망하는 거가, 저는 어떤 특별한 때 한꺼번에 갑자기 빵 망하는 게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인생이 망하는 것도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팍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망하는 그 과정을 걷고 있어요. 자기만 모르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에서 그런 얘기 좀 친구들한테 듣기도 하잖아요.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망했어. 막 이런 것들을 신세한탄 속풀이식으로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첫 번째로는 공감을 해주고 맞장구도 쳐주고, 아이씨 못된 놈 해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전체적인 그 긴 일련의 과정 중에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순간들이 무수히 많았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어떤 뭐 스스로의 합리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다 넘기고 정말 급기야 참지 못하는 그 지경까지 이제 와 버린 거예요. 그 와중에 내가 이 의사결정을 통해서 내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조금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책에서는 이 투자가 망하는 과정을 5단계로 분류를 네.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가벼운 시작이에요. 아, 이제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하는데 처음부터 막 수억씩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맞습니다. 없고요. 보통 뭐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그리고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월급 미만의 그런 돈들을 처음에 투자를 하면서 가볍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데 처음에 이제 초심자의 행운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두 번째 단계에서 작은 성공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아, 내가 조금 이거를 200만 원, 300만 원이 아니라 좀 더 큰 돈을 투자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규모를 키우게 됩니다. 이게 그냥 시장의 운이 좋아서 내가 성공을 한 거였지만 그런 것들이 보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잘해서라고 하는 식으로 점점 더 발전을 해 나가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게 이제 자신감이 좀 더 크게 차오르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과신으로 나아가는 단계인데 이 자기 과신의 단계에서는 아, 내가 아무리 해도 1,000만 원으로 뭐 한 10%, 1,000만 원으로 20% 수익을 낸다고 해도 부자는 안 돼. 하지만 이게 2억, 3억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게 2천만 원, 4천만 원 그런 식으로 수익을 얻게 되니까 나 빠져주게 될 수도 있겠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 차오르는 자신감 3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그 3단계에서는 자기에 대한 과신, 그리고 빚내서 마련한 시드, 또 여기서 또 치열한 주식 투자 공부, 이 세 가지가 콜라보가 되면서 점점점 저돌적인 투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저돌적인 투자를 할 때쯤 되면은 폭락장이 찾아오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폭락은 되게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오는 거잖아요. 과도하게 오르면 그러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는 주가가 또 크게 하락하기도 하고, 원래 폭락과 폭등은 정말 동전의 앞뒷면처럼 동시에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네.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주 나오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폭락장을 맞이하게 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폭락장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게 돼요. 아, 내가 공부가 부족했어. 그러면서 공부를 막 더 열심히 하고 극복하려고 애쓰는데 그렇게 쉽게 극복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면 이제 5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 이제 더 이상의 손실은 어쩔 수 없다. 더 좀 크게 베팅해보자 라고 한 손실 만회를 위해서 베팅을 하는 단계가 돼요. 이 정도가 되면 거의 한 이미 빚내서 마련한 시드도 있을 거고 한 마이너스 한 75%. 그 정도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1억 정도를 투자를 빚내서 했다고 생각하면 75% 마이너스면 7,500만 원 마이너스. 네. 이거 직장인들이 열심히 모으면 한 2년 정도 걸려야지 간신히 갚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갚아야겠다라고 하는 회로를 돌리기보다는 투자 수익으로 돈을 갚아야겠다라고 하는 좀 더 힘든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고, 근데 그 정도의 투자 수익을 내려면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 뭐 선물 옵션, 3배, 5배 레버리지, 코인 투자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뭐 급등주 따라잡기, 뭐 특징주 따라잡기, 그런 것들, 작전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점점 파멸의 길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이 정도가 되면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 지금 문제가 있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2단계가 되면 잘 귀에 들어오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 1단계에서 5단계까지를 쭉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단계에서 내려오게 됐냐면 네. 한 1단계에서. 아, 왜냐면 예. 이게 코로나 때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4단계까지도 많이 가셨을 예.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작하자마자 폭락을 했어요. 음.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아, 남들은 뭐 초심자의 행운 같은 걸 경험하기도 한다는데 저는 2015년에 주식 투자를 하자마자 정말 이례적인 대폭락이라고 막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될 만한 그런 중국 시장의 대폭락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 1단계로 내려오게 됐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제 행운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몇 단계에 있든지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시고 좀 여기에서 의사결정의 방향을 트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한테 좀 나를 위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